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추리 박사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소매업체 중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지속성장 가능한 것이 편의점입니다. 자, 편의점 코로나 시대의 성장성도 좋고요. 또 편의점에 관한 2022년 흐름과 방향 한번 좀 최신 데이터 포함해서 한번 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자, 우선 편의점에서 주목할 것.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에는 지금 매출 규모로는 GS25가 1등이고요. 또 점포수로는 CU, BGF 리테일의 CU가 1등입니다. 근데 이강구도에서 지금 물론 이제 세븐일레븐도 11,000점포 있었는데요.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 2,600개 점포를 인수하면서 3강구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의점에 관한 모든 것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을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자, 우선 편의점의 기본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편리성입니다. 자, 24시간 다 어디든지 우리가 이제 밤에 가서도 아니면 심지어 요즘은 무인 점포까지 생겨갖고요. 카드로 크레딧하고 스캔해갖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편의점에 24시간도 보면 어때요? 편의점은 밀집도가 좋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서 고객 동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일 객단가 그 다음에 월, 년 해갖고 수량이 많고 객단가가 높아야지 월 매출이 올라겠죠. 근데 이제 밀집도가 적은 동선 같은 경우는 어떠죠? 24시간을 안 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24시간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 앞에 어디든지 편의점 보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보면은 GS하고 CU가 많이 보이죠? 정 PD님도. 네. 자, 요거 이제 지역의 어떤 거점 전략, 편의점이 이제 가맹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세븐일레븐이 많은 쪽, GS, CU 요게 좀 천차만별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구매 편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에는 2,500에서 한 3,000개 아이템을 넣고요. 어서트먼트 잘 팔리는 상품은 적정 재고로 보충한다. 안 팔리는 상품은 매장에서 빼낸다. 이게 이제 편의점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는 컨텐츠하고 여러분들 이제 배송의 편리성이죠. 요즘 퀵커머스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편의점을 통한 이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부터 해서 편의점이 이제 5만 점포 시대가 됐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무인 점포도 늘어나고요. 자, 최근 데이터 2021년 결산 나온 걸 보니까 자, 우리나라 편의점 CU가 15,800점포입니다. 자, 2위 GS가 15,500점포입니다. 뭐 두 회사 점포 한 300점 차이로 거의 근소한 차이고요. 3위를 해서 이제 거의 했던 세븐일레븐이 11,100점포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미니스톱이라고 2,600개 점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븐일레븐이 13,700점포로 3위, 3강구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마트 24, 이게 이제 5,000점포 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합치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의 요 3강, 4강이 거의 편의점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규모 1위는 2021년 결산을 보니까 GS25가 매출 규모는 1위입니다. 7조 2,113억 원, 3.4% 증가. 2위 CU 6조 7,812억, 매출 9.7% 증가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오히려 CU가 선방했습니다. 1,994억 원, 22.9% 증가한 반면에 자, GS25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140억 원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GS하고 CU 상황을 보면 느낄 거예요. 2+1, 뭐 3+1, 1+1. 여러분들 아마 그런 프로모션 상품들 많이 사죠. 주로 살 때 보면. 정말 사랑합니다. 아마 최고 좋은 게 1+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사면서 많이 하지만은 그 프로모션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요 두 회사들 지금 아마 매출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요. 올해 주목할 거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편의점이 전국에 한 5만 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안에 편의점이 이제 가맹점이기 때문에 본사하고 프랜차이즈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보통 뭐 계약 방식도 다르겠지만 5년 계약 방식, 10년. 그래갖고 이제 계약을 하면은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면서 경영 지도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VC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뭐 점포 지원도 해주고 상품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카운셀링 해주거든요. 근데 그 5,000점포 지금 한 10%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계약 방식 때 예를 들어 CU하고 계약했던 가게가 GS하고도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관계라든가 가맹 본부하고의 점포의 관계를 떠나서
이게 아마 올해 큰 재계약의 시기에 쟁탈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이나 이익 배분율 조정, 본사도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만 개 점포가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신규 점포 출점을 할 때 50에서 100m 이내 신규 점포를 출점을 못해요. 그러면 기존 점포가 다른 가게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신규 출점 문제, 점포 수, 경쟁, 매출 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마 CU가 되든 GS25가 되든 아니면은 세븐일레븐이 되든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역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CU, GS25, 세븐일레븐은 올해 어떤 경영 방침 목표를 했을까요?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CU입니다. 상생하는 가맹점의 실직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을 많이 줘서 CU는 가맹점 수를 늘려서 매출 규모를 확대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발주 지원 확대, 폐기 지원금 확대해주고요. 또 신상품 도입 지원금 신설, 운영력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핵심 주력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GS25입니다. 1,800억 원의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안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회복, 상생지원금 일괄 지급, 또 사기 보상 피해 보험 본부가 지원한다. 그리고 10년차 장기 운영 지원 혜택까지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재계약 지원금 인상, 또 플래시 푸드 활성화, 판촉 지원 확대, 뉴 컨셉 점포 투자 강화 등. 이제 CU, GS 기존 점포를 사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점포를 갖다가 어떻게 인수, 자기네 이제 가맹점으로 끌어오기 위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3위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입니다. 자, 기존의 가맹점을 지키면서 인수한 미니스톱, 가맹점 최대 많이 가져오려고 할 것이고요. 또 점포, 안심보험, 가맹점주 대출이자 지원, 또 저수익, 가맹점 해지비용 50% 감면, 시설 장비 유지보수 지원 확대. 이제 기존의 점포를 유지하면서 경쟁, 타점포 하면서 이제 매출 단가 올리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저도 이제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유통물리를 20년 봐왔고, 한국에 CU도 좀 관여돼 있고, GS도 조금 일부 들어와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 갑니다, 편의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물건을 살 때 그럴 거예요. 도시락, 맥주, 안주, 이게 도는 걸 갖다 우리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 동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매장에 들어갑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전자담배면 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시락 마시고 맥주, 안주 하면 보통 가볍게 10,000원이 넘거든요. 그걸 우리는 객단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요즘 뭐 수제 맥주 많이 또 인기 있으니까, 맥주 4개 10,000원 사고, 안주 사고, 또 아이스크림 사고, 객단가가 그냥 20,000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전자담배 한번 사러 갔어. 그럼 전자담배 하면 그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1인 객단가를 최대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객단가에 따라서 하루에 입점한 고객 숫자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매출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구성비를 보면은 세금으로 많이 빠지는 맥주, 주세하고 담배세입니다. 맥주하고 담배 매출 규모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 기업들이 가장 강할 게 뭐냐면 푸드코너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푸드코너는 신선식품이고 데일리 상품이고 여러분들이 회전율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이익 구조가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관련 상품 컨셉을 확대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저도 이제 뭐 편의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편의점의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도시락 만드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든대요. 박빈이 요즘 도시락 하면 얼마짜리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봤던 거는 6,000원짜리였어요. 6,900원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비쌀 때는 7,000원이 넘는 게 있어요. 프로모션. 저도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한번 좀 관심 있어서 사 먹어보면 6,900원짜리 반찬이 12개짜리가 있고요. 그때 보면 특제 무슨 장어라든가 지금 비싼 음식 같을 때는 그 시기에 따라서 7,000원 이상 되는, 근데 10,000원 이상 되는 건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편의점에도 다양한 물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이해전 배송이기 때문에 도시락 아직까지도 이해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우리 집 앞에 가까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딜리버리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퀵커머스의 말단 배송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편의점 기업들이 퀵 드라이버에도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 많이 있죠. 메시코리아, 구름, 바로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하고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련된 기업을 편의점이 지금 투자하든가 M&A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퀵커머스 경쟁에 관련된 빅3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1인 2유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은 3인, 4인보다는 우리 이제 싱글, 혼자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2분, 3명, 이렇게 이제 늘다 보니까 우리 세대의 가게, 세대수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나 이쪽에서는 직접 사러 가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발주하면은 퀵커머스의 기업들, 거기에 이제 계약된 쪽에서 집 앞까지 갖다 주죠. 물론 이제 델리버리 서비스 비용을 우리가 차지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편의점과 같이 연관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퀵커머스의 다양한 상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박 PD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우리 일상생활에 뭐 드럭스토어 약에 관한 것들 편의점 다 팔죠. 네. 요즘 여러분들 진단 어때요? 그 검사 키트도 요즘 편의점에 약국부에 편의점에서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머리 아프면 상비약도 팔겠죠. 자, 택배, 민원 문서 출력, 짐 보관, 세탁, 배달 서비스 모든 것이 편의점의 다양한 기능으로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U는 어떤 사항일까요? 퀵커머스. 자, 2019년에 요기요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윈, 위메프 등과 지금 배달 플랫폼 포함해서요, 네이버, 카카오와 포탈 같이 한 7,000개 점포에서, 그러니까 15,800, 점포 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했지만 15,800개 점포 중에 7,000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U 계속 퀵커머스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GS25입니다. 2021년에 요기요 인수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특집 방송에서 했지만은, 작년에 가장 큰 빅딜 중에 하나가 이베이 코리아였고요.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 이마트가 인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퀵커머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배달의 민족 다음에 요기요가 시장 규모 컸는데, 요기요는 GS 리테일이 작년 가을, 하반기에 인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 GS25가 요기요도 인수해놨고요. 소매점과 물류센터망이 연결된 도시명, 마이크로 풀피멘트를 구축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MFC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퀵커머스에 인수됐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븐일레븐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세븐일레븐도 자체 모바일 앱, 카카오톡 주문하기, 또 위메프오, 우리원 뱅크 등을 통해 갔고요. 4,500여 개의 점포,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의 약 한 40% 정도 되네요. 그 점포에서 지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최신 동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1990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니까 3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편의점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택배하고 비슷하게 우리 생활의 편리형, 그래서 생활 밀착형, 생활 편리형에 우리 같이 가는 점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편의점 앞으로도 시장 규모도 뭐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에 점포 수도 5만 개 점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택배, 아니면 이번 시간에 방송하는 편의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CVS가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편리한 스토어는 점포입니다.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점포가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융합화. 오토가 아닌 오토, 오포, 국내가 아닌 국내하고 해외하고 연결된 이런 어떤 구매가 가능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개인 앞으로 모든 구매 컨텐츠들이 다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가는 내용으로서 조철 박사 통통통 진행하니까요. 다양한 내용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철 박사의 통통통은 매주 일요일 아니면은 월요일 날 방송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매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